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및 실험 2조 1차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배추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분석해 왔습니다. 목차입니다. 발표는 개요, 목적 및 목표, 중간 결론, 분석 방향, 분석 시도, 1차 모델 설정, 최종 모델, 결과 및 해석, 한계점, 느낀 점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발표 내용은 요약하여 설명하고 최종 분석에 치중하여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가 분석에 이용한 모든 데이터들은 코시스에서 추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년 동안의 데이터를 년 단위로 나누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 이렇게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n이 21 곱하기 8, 즉 168개인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출한 데이터에는 원래 생산량과 면적 변수가 있었지만 저희는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생산량 나누기 면적, 즉 면적 단위 생산량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 저희의 주제에 맞게 이 변수를 종속 변수로 정해 썼습니다. 나머지 평균 기온, 평균 최고 기온, 평균 최저 기압, 합계 강수량, 평균 이슬점 온도, 합계 일조 시간, 평균 지면 온도, 평균 풍속, 최대 풍속, 평균 상대 습도, 최소 상대 습도, 평균 증기압, 평균 전운량 등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적 및 목표입니다. 저희의 분석 목적은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관계 파악입니다. 그리고 분석 목표는 1.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파악 2.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수치적 관계 분석입니다.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기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민감한 기후 요소는 무엇인지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제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앞선 중간 발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 처리를 거친 후 M7이라는 회기식을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기식은 샤피로 테스트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DW 테스트를 이용해 독립성을 만족함을 보였고 NCV 테스트를 이용해 등분산성도 만족함을 보였습니다. 즉, 잔차 분석 시에는 모든 가정이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회기식을 서머리한 결과 평균 풍속, 최소 상대 습도, 최저 해면 기압, 최소 상대 습도 최저 해면 기압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고 설명력 또한 약 0.46으로 매우 낮았었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꽤나 존재했고 낮은 설명력 또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치 제거를 한 후 다시 분석하기였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기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향인 이상치 제거 후 분석을 하기 위해 아웃라이어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웃라이어 테스트 결과 127번째 데이터가 이상치로 확인되었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제거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제거한 후에 다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 풍속, 최소 상대 습도, 최저 해면 기압, 최소 상대 습도 땡땡 최저 해면 기압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고 설명력도 약 0.01 정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분석 방향인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최적의 군집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NB 클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군집수는 3임을 알아내었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 1그룹은 서울, 인천, 대전, 2그룹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3그룹은 제주도로 3개의 그룹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1그룹, 지역이 서울, 인천, 대전인 데이터들로 만들어낸 최적의 회기식을 서머리한 결과 평균 현지 기압 변수가 유의하지 않지만 설명력이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약 0.74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지역 데이터들을 이용해 만들어낸 최적의 회기식을 서머리한 결과 평균 기온, 평균 현지 기압, 평균 해면 기압 변수가 유의하지 않고 설명력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변수도 많고 설명력도 오히려 더 낮아져 통계적으로 더 유의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했을 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확실히 클러스터링을 하였을 때도 직관적으로 윗지방, 밑지방, 제주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었기에 지역별 특성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차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1그룹인 서울, 인천, 대전의 1차 모델은 생산량 나누기 면적, 물결, 합계 일조시간 더하기 평균 상대 습도 더하기 평균 현지 기압 더하기 평균 현지 기압 제곱이고 2그룹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1차 모델은 생산량 나누기 면적, 물결, 평균 기온 더하기 평균 기온 제곱 더하기 평균 증기압 더하기 평균 증기압 제곱 더하기 평균 현지 기압 더하기 평균 현지 기압 제곱 더하기 평균 해면 기압입니다. 1차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저희는 지역별 생산량 나누기 면적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과 인천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서울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 인천 지역으로만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광주, 부산, 울산에서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대구를 제외한 광주, 부산, 울산 지역으로 3개를 묶어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해안 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묶고 내륙 지역인 대구와 광주를 묶어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인천, 대전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설명력은 오히려 약 0.74에서 0.53으로 낮아졌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서울을 제외하지 않고 윗지방인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을 묶어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제외한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의 데이터를 묶어서 회귀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 변수만 유의하지 않고 설명력도 약 0.35에서 0.56으로 높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인 부산, 울산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와 함께 묶어서 분석했을 때보다 광주를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은 많아졌지만
설명력은 약 0.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안 지역과 반대로 내륙 지역인 대구와 광주를 묶어서 분석해보니 설명력이 약 0.37로 0.02 정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도 존재했습니다. 설명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구, 광주 그룹 분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룹화로 분석하여 나온 최종 모델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윗지역의 최종 모델은 생산량 나누기 면적, 물결, 합계 일조시간 더하기 평균 상대습도 더하기 평균 현지기압 더하기 평균 현지기압 제곱이고 부산, 울산 지역의 최종 모델은 생산량 나누기 면적, 물결, 합계 강수량 더하기 평균 풍속 더하기 평균 풍속 제곱 더하기 평균 상대습도 더하기 평균 상대습도 제곱 더하기 평균 증기압 더하기 평균 증기압 제곱 더하기 R 평균 현지기압입니다. 먼저 서울, 인천, 대전 모델에 대한 결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모델은 잔차의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서머리 결과, 평균 현지기압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며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의 생장에는 기압의 차이가 적정할 때 식물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필수적인 대사작용인 증산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기압의 차이가 있을 때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압의 차이는 평균을 낸 현지 기압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 현지 기압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변수를 제외시키진 않았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모델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 나누기 면적은 0.34 더하기 0.6 곱하기 합계 일조시간 더하기 0.14 곱하기 평균 상대습도 빼기 0.8 곱하기 평균 현지기압 빼기 1.1 곱하기 평균 현지기압 제곱. 이 식을 해석하자면 표준화된 합계 일조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0.6만큼 증가하고 표준화된 평균 상대습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0.14만큼 증가하고 표준화된 평균 현지기압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1.9만큼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 지역의 결과 해석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또한 샤피로 테스트, DW 테스트, NCV 테스트를 통한 각각 잔차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모든 가정이 만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모델식 서머리 결과를 보니 평균 풍속, 평균 상대 습도 제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며 설명력이 높고 모형도 적절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그리고 많이 부는 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강풍 등의 풍속에 의한 식물 생장 저해가 일어날 수 있는 등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므로 해당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상대습도 제곱 변수는 해당 모델의 커버처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한 변수이며 평균 상대습도가 유의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모델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해석하자면 표준화된 합계 강수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0.2만큼 증가하고 표준화된 평균 풍속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1.3만큼 감소하고 표준화된 평균 상대 습도가 1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1.9만큼 감소하고
표준화된 평균 증기압이 1 증가할 때 면적 단위 생산량이 약 0.74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최종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하며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고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더 좋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년 단위의 데이터가 아닌 월별 데이터였더라면 더 면밀히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월별에 따라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데이터도 이용하여 더 다채로운 분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지역별 군집 방법을 이용했더라면 더 좋은 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클러스터링 방법이나 지역별 특성이 있었다면 분석 결과가 더 뚜렷하고 설명력도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차 분석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처리의 중요성. 저희는 충분한 전처리를 하지 못하고 분석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지역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히 클러스터링하니 약 0.4였던 설명력이 약 0.74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전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 결과 해석의 중요성. 저희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도 많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면 분석을 진행한 의미가 없고 주제의 목표에 맞지 않는 분석이 된다는 것을 느끼며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차 분석에서 느꼈던 한계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발판 삼아 더 좋은 2차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